조세와 예산 등 재정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졌던 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재정개혁특위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작년 4월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공고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의 부동산 관련 과세 등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 취재기자를 통해 들어봤고요. 취재기자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강남대 유호림 교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입니다. 예, 뭐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증권거래세 관련돼서 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증권거래세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거래소로서의 그 세수 보장과 그리고 단기 투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증권거래세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손실이 날 때도 또 과세된다는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들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개편안을 보면 아마도 이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래세도 좀 달리 차등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너무 약간은 성급하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만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수 손실과 관련해서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월 결손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주식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흔히 투자하고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우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고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장기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다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또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자본 거래에 관한 세제를 좀 개편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특별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좀 감면한다든지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개편안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충분히 기술적으로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유 요금이 휘발 요금의 한 8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의 얘기긴 한데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제 경유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해서 소비를 좀 억제해보자 이런 취지를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안에 들어있는 경유라고 하는 세목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이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외 어쨌든 간에 경유세 인상은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한 그리고 경유 이용에 대한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보편 증세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이 경유를 생산하고 있는 정유업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SOC에 대한 투입이 그 재정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에서 징수된 세액에서 나옵니다.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세수입이 좀 많은 편인 유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세수입들을 환경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SOC 건설이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수입이 특별 회계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중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죠. 사실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그렇죠. 환경 문제에 재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좀 이렇게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예.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사실은 이제는 좀 독립된 환경세를 한번 그러게요. 구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환경 예.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게 엄한 데 들어가고 있으면 그거는 적절한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예, 요거는 시간이 저희가 좀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 10여 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나온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절히 좀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재정개혁 특위라고 하는 좀 거대 조직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는 결과는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재정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위원회 조직이고 다시 말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예. 더 나아가서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그 권고안도 마찬가지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매번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은 사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개혁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정확히 예. 따지면 개혁이라기보다는 개편 정도에서 그치지 그러게요.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알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예. 인구구조 변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좀 중장기적인 그러게요. 그런 시각으로 개혁안을 만들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호림 강남대 교수였습니다.